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주에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어떤 그렇습니다. 분위기죠? 사실은 경기냐 물가냐를 놓고 보면 뭐 동결을 하든 인상을 하든 어느 쪽도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주식 전문가, 채권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제 이 동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가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난해 4분기 일단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1분기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소비 위축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은 거의 1년째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여기다 부동산 경착륙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네. 자,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기획재정부의 이달 경기 동향 보고서 그린북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정부가 한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금리 추가로 더 못 올릴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그러나 지금 물가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5%를 넘어서는 소비자 물가,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3월뿐만이 아니라 5월, 6월까지 세 차례 연속 올려서 금리 상단이 이미 5.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이 경우 우리가 3.5에서 머물면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 이상 벌어집니다. 예. 이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미 연준의 2월 회의록이 공개가 되기도 하는데 뭐 해외나 지금 국내 증시에 영향 줄 만한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는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전 세계 증시의 관심사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 뜨겁다. 정말로 CPI, 소비자 물가 지수, PPI, 생산자 물가 지수, 소매 판매까지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강도 긴축, 미국의 긴축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국내 증시도 2,450선대로 밀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주 후반에 빅 이벤트들이 몰려 있어요. 당장 24일 우리 금통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같은 날에 우리도 생산자 물가 지수, 또 미국의 4분기 GDP 수정치 등이 발표가 되고 네.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하게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CPI,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도 개인 지출, PC 개인 지출 물가 지수거든요.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데 아마 현지 시간으로 24일 발표되는 이 PC 물가 지수는 사실은 한 달 전과 비교를 해야 돼요. 1년 전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1년 전 수치는 한 4.4%로 전월과 동화 비슷한 수준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근원 PC 가격 지수의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비해서 0.5%가량 오를 것으로 보여서 한 달 전에 0.3% 상승보다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식음료, 에너지를 제외하더라도 물가 변동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건데 물론 지난주에 CPI, PPI에서 예방주사를 맞아서 타격은 좀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3월에 미국이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동안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빅스텝 얘기는 굉장히 좀 극소수 네. 의견이었는데 지금 8대2 정도로 물론 베이비 스텝을 가겠지만 한 18% 정도로 지금 높아졌어요. 예. 이 얘기는 투자가들 10명 가운데 2명은 3월에 미국이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환호해 왔는데 오히려 긴축의 속도를 더 강도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빅스텝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놀랍긴 한데 네, 이번 주 국내외에서 발표된 부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서민의 술이죠. 소주와 맥주 가격 너무 많이 올랐다. 요즘 그 식당 가보면 기본적으로 소주 가격이 5,000원이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게 6,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서민들이 가격 인상에 가장 민감한 품목 3개를 꼽으라고 하면 소주, 삼겹살, 여기에다가 라면이에요. 예, 예. 근데 이게 지난해 다 올랐어요. 근데 올해도 또 다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만 주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5.7%가 상승을 했는데 이게 IMF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소주 가격이 7.6%, 맥주 가격이 5.5% 올랐는데 소주는 이 주정이라고 해서 에탄올에다가 물, 감미를 섞는데 이 주정 가격이 한 10년 만에 7.8% 오른 게 영향을 미쳤고 여기다 병값도 한 20% 넘게 올랐어요. 예. 특히 맥주 가격은 지난해 4월부터 세금이 리터당 20.8원이 올랐는데 문제는 올해입니다. 올해는 주세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오늘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30.5원이 올라서 지난해보다도 인상폭이 46%나 더 큽니다. 여기에다가 대부분 세금 올리게 되면 출고 가격 올리고요. 출고 가격 올린 데다 또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전기요금 다 올랐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 현재 5,000원이지만 6,000원 시대 맥주 5,000원 받는데 한 7, 8,000원 이상 받는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청약 통장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청약 통장 해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니까 이제 그 로또 청약 이런 게 당첨될 확률이 좀 적어졌기 때문인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요. 예. 미분양이 지금 7만 채 육박하면서 지금 위험수에 도달했다라는 이제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은 이제 이 서울이나 수도권 이 알짜 지역에서 당첨되면 로또다라는 인식이 많이 후퇴가 됐죠. 분양가마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줄고 있는데 해약자 수, 통장을 2, 3년 이상 가입해서 1순위에서 해약하신 분들이 한 달 동안 51만 9천 명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청약통장 예치금 역시 5조 원 넘게 줄어서 100조 원을 턱걸이하고 있는데 서울 지역 예치금이 가장 많이 줄어든 건 역시 서울입니다. 서울이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청약시장의 풍향계거든요. 청약통약이라는 게 해지가 늘고 있다는 건 분양시장 침체가 야 이거 해지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재가입하는 것보다도 더 오래 걸릴 거야. 이런 이제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이제 심리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도 회복되지 않는 것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